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수학 이투스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자, 성공하는 2025 수능 수학 대비 커리큘럼, 즉 양지용 선생님의 내년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고자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내가 내년에 고3이 된다, 또는 이번에 재수를 할 것 같다, 아니면 이번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수를 하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었으며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양지용 선생님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컨텐츠를 제공하는지 궁금한 친구들은 끝까지 영상을 수강해 주신다면 그거에 따른 정확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수강해 주시면서 아, 맞아, 수능은 저렇게 준비해야 되지, 또는 커리큘럼은 저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선생님이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직 이제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양지용이고요.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자, 현장 강의 수강생들이 엄청나게 좀 많이 늘어서 올해 이투스 온라인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투스에서도 검색하시면 저를 찾을 수 있고요. 현재 출강하는 학원은 한림학원, 그리고 청솔학원, 그리고 대치명인학원 이렇게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2024 수능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좀 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성적표가 나온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적표를 통해서 우리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컷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률과 통계는 1등급 컷이 91점에서 92점, 그리고 미적분은 81에서 83,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기하는 88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미적 학생들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통과하면 되겠지만, 확통하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가 미적분에 비해선 비교적 학습하기 쉽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1등급 컷이 생각보다 좀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원수투는 공통으로 보되 확률과 통계에서 미적분 선택자들보다 4점짜리를 1개에서 2개 정도는 더 맞춰줘야만 겨우 비슷한 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4등급 컷은 50점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3등급 컷이 60점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는 60점대 후반, 미적분은 60점대 초반이기 때문에 내가 3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2024 수능 수학, 즉 킬러 문제가 없어지네 만에 하면서 학생들을 정말 불안감에 떨게 했었는데, 결국 예전보다 만점의 표준 점수가 작년보다 3점이나 상승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체감 난이도는 올라갔고요. 지금 일부러 등급 컷을 쭉 한번 봤지만요, 지금 96점의 1등급, 2등급이 92점 이런 등급 컷이 절대 아니죠. 실제로 3등급이 60점대 중반만 받아도 3등급이 미적분 선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100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4점짜리를 얼마나 덜 틀리느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타겟을 좀 명확하게 해놓고 우리들이 넘어가자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년 수능 수학을 보기 전에 2024 수능 수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과목이 어렵다. 즉 공부는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빨리 풀어주느냐, 그리고 얼마나 덜 틀리느냐, 이게 학생들한테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자, 15번 객관식 맨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점화식 문제는 조금 쉽게 나오긴 했지만 22번이 킬러 문제스럽게 나오면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오답을 많이 냈습니다. 자, 그래서 수원수투에서 시간적 여유를 뺏긴 학생들이 미적 확통에서 만회하는 게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미적 확통에서 담당하고 있는 4점짜리 문제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꽤 갈 수 있겠지만 미적분 28번, 미적분 29번, 미적분 30번을 온전하게 투자할 만한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미적분이 좀 안 된 학생들이더라도 미적은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수원수투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엄청나게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하는 실력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상반기 공부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킬러 문항 22번 한번 보여줘 봤죠? 킬러 문항이 아니라고 하기는 하지만 정말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맞춘 학생들도 거의 없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오답률 베스트 5부터 미적분 학생들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답률 베스트 5. 자, 22번 98%나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답률이 98%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 이제 오답률, 그 다음 베스트 2, 3, 4, 5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면 30번, 29번, 28번, 그 다음에 14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확인해 보시면 30번, 29번, 28번 이 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미적분 문제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아, 정말 미적분 선택자들은 30번, 29번, 28번을 많이 틀리는구나. 근데 이 틀리는 이유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틀리는 게 아니고요. 생각보다 30번 할만했습니다. 즉 22번보다 체감 난이도는 더 낮았어요. 하지만 미적분이 훨씬 더 어디 있기 때문에 뒤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수원수투의 실력이 선행되는 게 중요하다. 내가 미적분이 안 된다고 해서 미적분을 공부한다라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사실 제가 지금 말하는 수원수투에 대해서 시간을 더 줄여줘야 된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22번 틀리는 비율이 100%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 친구들은 정말 수원수투부터 많이 힘들어 하는구나. 자, 그런데 오답률 베스트 5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미적분하고 다르게 28, 29, 32 없죠. 꽤 많이 맞추고 그 다음에 수원수투에서 이 친구들은 많이 틀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은 오히려 확률과 통계를 먼저 푸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 수원수투보다 훨씬 더 쉽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공부를 확률과 통계를 많이 하고 나오면 처음에는 배울 때는 되게 어렵지만 나중에는 확률과 통계만큼 쉬운 게 없다는 걸 학생들 전부 다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확통 선택자들과 미적분 선택자들이 수원수투를 대하는 개념과 각각의 선택 과목을 대하는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내년에 킬러 문항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현재와 같은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1등급 컷 낮을 거고요. 1컷과 2컷 차이 더 벌어질 겁니다. 즉 중킬러 문제를 얼마나 덜 틀리냐가 여러분들의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쓰여져 있죠. 15번, 22번 즉 객관식과 주관식 맨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은 틀릴 수는 있겠죠. 자, 하지만 선택 과목에서 잘 보완을 한다면 누구나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사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엄청나게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게 될 때 특정 모의고사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 또는 여기 쓰여져 있다. 특정한 고난도 문제 유형을 풀어서 1등급이 나오겠거니라면서 기대하면서 적중을 바라는 허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1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가 아깝게 하나 틀려서 이런 것이 아니라 1컷 되게 낮아요. 심지어 미적분은 80점대 초반입니다. 자, 2컷도 되게 낮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1등급이 나온다라는 건 고1, 고2 모의고사 등급하고 다르게 정말 중킬러 문제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예비 수험생들에게 당부합니다. 자, 이 영상을 재수생들이 볼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현재 예비 고3인 학생들, 즉 고1, 고2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1, 고2 수학 모의고사 등급을 믿지 않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어느 정도 양의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내가 고2 때 1등급이 쭉 나온다고 얘기해서 3학년 때도 1등급이 쭉 나온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경쟁 상대 자체가 다릅니다. 자, 지금 가보시면 고3 학생, 재학생 응시 인원이 3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동갑내기가 보통 29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수능 응시 인원은 몇만 명이죠? 45만 명입니다. 자, 물론 무려 15만 명이나 늘어납니다. 자, 이 친구들의 절반 이상이 이제 재수로 넘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재수생들이 잘한다 못한다. 물론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죠. 수능 기준 1등급과 2등급 인원이 합치면 5만 6천 명 정도입니다. 자, 근데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늘어나는 15만 명을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재수생들이 상위권일 것을 예상한다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 우리가 경쟁했던 경쟁 상대인 우리 반 친구 또는 전국의 동갑내기 친구들은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선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들이 아닐 수도 있고 나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재수생들 또는 반수생들이 모두 다 합쳐졌을 때 등급이 나오면 그 등급이 내 진짜 실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좋은 등급이 나오기 위해선 이번 겨울방학 공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는요. 고1, 고2 모의고사는 학생들이 내신 범위하고 다르기 때문에 수학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학은 내신 범위보다 모의고사 범위가 조금씩 더 늦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비를 잘 안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30만 명이라 할지라도 이 친구들이 모두 다 대비를 한 상태에서 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몇 명만 평소 실력으로 보는 건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니까 고3 때부터는 새로 고침을 누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우리한테 남는 건 내신 등급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로 가든 아니면
수시 최저로 맞추던 아니면 논술 최저로 맞추던 간에 수능과 관련해선 모두 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따가도 제가 이야기할 거거든요.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자, 물론 수학이 위계성이 있는 단원이기는 하지만 단원이 전 과목 9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고3이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이 언제쯤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고3이다. 이미 수능이 작년께 지나갔고 벌써 한 달 이상 지나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고3이 1년도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 즉 수능이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신 대비가 끝난 직후부터 수능을 열심히 준비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내년 3월은 선생님이 D- 계산을 해봤더니 D-260이더라고요. 즉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고3 우리 반 친구들을 만나야만 그때야 공부 의지에 불타지 마시고 지금 당장 12월 말 또는 1월 초중반부터 무조건 수능학습에 매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수능 수학 공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잘 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내가 선행학습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밖에 없죠. 즉 내가 수투 몇 바퀴 돌렸니? 미적분 몇 번 했니? 개념교재 몇 번 했니? 센을 돌렸니? 안 돌렸니? 이런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이해하고 공감했었거든요. 하지만 선행학습이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선행학습만으로 수능 점수와 직결될 수 있도록 내용들이 바뀌는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얼마나 깊게 공부했느냐도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까지는 공부의 양, 즉 선행학습의 진도 나가기, 문제집 많이 풀기, 몇 번 돌렸니, 그리고 몇 번 강의했니, 그리고 필기를 잘했니, 이런 것들이 공부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고민의 깊이가 여러분들의 점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수능은 단편적이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릴 거고 함께 연결되는 영상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최적의 풀이를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오답 정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도 제 학생 미적분 선택 과목 1등급 학생이 이야기해 줬던 걸 같이 듣고 왔는데 오답 정리만 잘해도 수학은 진짜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풀이들 중에서 빠른 풀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해설지에서 언급된 풀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수능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리고 수학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빠른 풀이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넘어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왜? 시간이 없으니까. 왜? 진도 나가야 되니까, 숙제해야 되니까 일단 정답만 나오면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오답 정리 잘 하시면서 빠른 풀이도 탐구해 보시면서 다양한 풀이도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탐구하는 시간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물리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최적의 시간이 언제다? 양종 선생님과 함께하는 겨울방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수원수투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의 학교에서 수학 1은 2학년 1학기 때 진도가 전부 다 끝납니다. 자, 근데 내신형으로 공부한 친구, 즉 휘발성이 강하게 탑, 헬렐레, 팔렐레 다 날라갔던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지수르고 연산도 다시 한다고 보면 힘들어할 친구들이 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수학 1 내용을 다시 한번 되살려주는 공부를 진행해 주셔야 되겠고요. 고2 때하고 다르게 깊이 있는 공부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예제 풀고 유제 풀고 연산 복귀하는 게 수능 4점짜리를 문제풀이 담보해 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강의와 함께 들으면서 수능형으로 재정립한다. 이거 참 중요하네요. 자,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뭘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이고 내년에 문제풀이 기조를, 출제 기조를 예고하는 모의고사도 아예 출제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능형 교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조건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출문제. 자, 즉 이 기출문제를 얼만큼 많이 섭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되겠고요. 이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 공부하는 게 좋냐면 옛날 거, 즉 97년도 이런 수능 기출문제부터 다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제가 중요하다? 최근 5개년 정도만 강의와 함께 수강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최근 5개년.
자,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오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이 있는 풀이, 오답 정리, 빠른 풀이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단원이 적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적은 단원을 1년 내내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친구들은 고1, 고2 때처럼 준비했기 때문에 고3 내내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 시간만 쓰고 돈 쓰고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점수가 오르지 않는 바보 같은 학생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양정 선생님과 함께 제대로 공부하자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특정 컨텐츠가 성적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자, 요새 컨텐츠 좋은 건 다 기본인 것 같아요. 어떤 모의고사, 어떤 선생님 모의고사, 물론 저도 필요충분 모의고사라는 저만의 시그니처 모의고사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의고사만 여러 학생들한테 풀라고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다양한 문제풀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특정 컨텐츠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르르 수강하고 저르르 수강하고 이건 제가 권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컨텐츠를 풀더라도 요새는 다 상향 평준화 되어 있거든요. 옛날엔 진짜 별로인 모의고사들 많았어요. 하지만 요새는 모의고사가 수능의 기조에 어느 정도 걸맞게 꽤 좋게 다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는 선생님과 마음에 맞는 컨텐츠와 함께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 주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여기 쓰여져 있죠. 얼만큼 제대로 소화해 내었는가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몇 회 풀었고 지금 당장 몇 점이 나왔고 지금 우리 수능이 10개월 넘게 나왔는데 지금 당장 몇 점 나오는 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별로 안 중요하죠. 마지막에 잘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초반에는 점수 말고 과정에 좀 더 집중해 줄 수 있도록 메커니즘 자체를 바꿔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이거는 선행학습과 즉 내신학습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왜냐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은 아직 진도를 나가지 않은 친구들도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번 겨울방학의 1순위 목표는 진도 1회독 이상, 즉 끝까지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2번 이상 돌리면 좋겠지만 수원수투와 병행하기에 2번 이상 돌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내가 미적분 선택자다. 그럼 미적분을 한 바퀴 제대로 돌리면서 문제집을 여러 번 푸시면 됩니다. 강의는 하나만 듣고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거 시중 참고서 많잖아요. 블랙라벨 센 고쟁이 뭐 워낙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풀어준다면 하나의 강의를 통해서 실전력까지 갖추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1회독 이후에 학기 중에 어차피 선택 과목은 학기 중에 내신 대비하면서 추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학기 중에 내신 대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때 기출문제들을 풀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 꼭 잘 들어주세요. 즉 정시파라고 해서 수학 내신을 버리는 학생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엄마 나는 정시야. 아빠 나 정시로 갈래. 이런 친구들이 수학 내신을 가끔 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학 내신 버려서 수능을 잘 보는 학생을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신도 열심히 하고 수능도 열심히 해줘야죠. 왜냐하면 고3 때는 선택 과목 내신 대비가 수능의 점수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다른 과목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미적분 확통에 한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신 대비와 병행해서 미적 확통을 공부해 주세요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리스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 과목 한 바퀴 제대로 돌리기 아까 말씀드렸고, 수원수투 기출문제 아까 몇 개년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최근 5개년만 제대로 정리해도 이것만 해도 절대 적은 공부가 아닙니다. 자, 추가로 플러스 문제집 몇 개 풀어주시고 이거 둘 다 강의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양정 선생 커리큘럼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양적으로는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충분합니다. 그 이외에 남는 시간들은 국어 공부도 하셔야 되겠고요. 깊게 복습해 주시고 다양하게 사고하는 시간을 확보한다. 자, 어떻게 깊게 공부하나요? 저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걸 양정우 선생님과 함께 고민을 하는 거죠. 그걸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건 재학생의 경우에 아주 적합한 내용일 텐데 3월부터 내신 대비로 곧바로 전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3학년 때는 내신 대비 기간을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짧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2달 가까이 내신 대비 기간으로 잡았다면, 왜냐하면 고1, 고2 때는 사실은 방학 때 빼고는 다 내신 대비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이꼴 무조건 내신 대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3월 모의고사가
보통 3월 중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즉 12월 말부터 해서 1월, 2월, 3월까지, 3월 중순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능 대비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신 대비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맞다. 즉 3월 한 달은 수능과 내신을 병행해 주시고 4월 한 달 또는 4주 했다면 고3 때는 3주만 해보는 거예요. 고1, 고2 때 내가 4주 동안, 5주 동안 내신 대비를 했다. 그러면 그거보단 조금 더 적게 가져가도 내신 대비는 우리가 몇 번 해봤기 때문에 비슷한 등급이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 끝내줘야 6월 평가원의 중간 정거장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모의고사 준비가 다 안 끝나거든요. 한 달, 두 달에서 모의고사 준비가, 진도가 다 안 끝나요. 예를 들어서 수투 적분까지, 수원, 수열까지 수능 학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머지 범위들을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좋은 점수가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3월 중순까지는 모의고사 대비를 신경을 써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양정 선생님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처음보다 그대로 대응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잊고 있던 수원수투 개념을 되살려주면서, 그리고 내신형이 아니라 수능형으로 덮어쓰기 하는 과정입니다. 사고방식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건 내신형이야,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하지만 이 문제풀이와 이 표현 자체가 A라는 게 B라는 걸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으니 이대로 확인해보자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미적확통 강좌도 있는데요. 미적확통은 내신과 수능이 모두 대비 가능할 수 있도록 개념 완성부터 시작하는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수투는 어떻게 깊게 하고 빠른 풀이는 어떻게 탐구하는 것이며, 여러 풀이 중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풀이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나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첨삭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전국에서 단 한 명밖에 진행하지 못하는 커리큘럼입니다. 양정 선생님은 수강생이 몇백 명이 되더라도 실제로 수원수투 과제를 1대1로 매주 첨삭을 해줍니다. 자, 모의고사 한 회분에 해당하는 20문제 가량을 매주 첨삭을 해주죠. 물론 겨울방학 시즌에는 거의 첨삭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격주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학생들이 수능형 학습이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이후부터는 꾸준히 첨삭을 하면서 학생들의 풀이를 수능형으로 교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맞는 풀이에 대해서도 최적의 풀이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학생들 1대1로 모두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양종 선생님 커리큘럼을 정말 많이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풀이 결과, 점수보다 과정에 집중하면서 무게중심을 조금씩 결과가 아니라 과정, 문제풀이의 내용으로 이동시켜주는 과정을 겨울방학 때부터 슬슬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풀다 보면 시간은 저절로 단축이 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미적분 확통에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3월 학평 때까지 수능 기출 커리큘럼을 그대로 한 번씩 다 완료를 합니다. 즉 필살기라는 커리큘럼이 1월, 2월, 3월 이렇게 3개월 커리큘럼으로 마무리가 되겠고요. 4월 한 달은 내신 대비하는 커리큘럼이 되겠죠. 수능형 워크북도 제시가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함께 수원수투 전범위에 해당되는 모의고사도 매주 숙제가 나갑니다. 자, 그리고 미적분 확통은 내신 대비반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선생님을 선택해 준다면 내신과 수능까지 같은 결로 준비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과제 피드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매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풀이를 써주면 저희들이 이렇게 첨삭을 해줍니다. 펜슬로 학생들이 이제 연필로 쓰다 보면 저희들이 볼펜으로 이 과정은 이게 좋았네요, 이게 별로네요라 하면서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첨삭을 해준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요런 내용이 있죠. 학생들이 풀다가 틀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빨간 펜과 파란 펜을 이용해서 이걸 사용해주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였네요 라는 과정들이 이렇게 매주 학생들이 20문제에 대해서 첨삭을 받으니까 안 오를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무조건 잘 오릅니다. 실제로 성적 향상도 엄청나게 많이 되겠고요. 자, 매주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과제 수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매주 편지도 써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내용들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면 저희들이 깨알같이 답변을 다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주간풀지용이라는 첨삭 프로그램을 저보다도 정말 더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주간풀지용 첨삭 받는 것 때문에 숙제를 열심히 했어요 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완벽한 복습 프로그램, 자, 강의 영상 다시 보기. 뭐 당연히 이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장 강의 학생들은 복습을 진행해 줄 수 있고요. 복습지도 매주 제출을 받습니다. 자, 강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그대로 풀어보게 시키고, 그리고 단원별 엔제 워크북도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주시면서 단순히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유형에 대해서 아주 깊게 공부해 줄 수 있는 워크북도 단원별 엔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전범위 모의고사, 첨삭은 이걸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주 반복을 하다 보면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다. 자, 이런 프로그램이 주간 풀지원과 여기 뒤에 나와 있는 필요충분 모의고사,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워크북 별도고요. 복습지 여기에서는 소개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풀지용은 20문항에 대해서 개인 문제풀이와 개인별 첨삭, 자, 그리고 여기 쓰여져 있죠. 해설 강의를 추가로 제가 따로 현장 강의 학생들에게만 제공을 하고요. 필요충분 모의고사하고 격주로 같이 진행을 합니다. 제 손풀이, 강사의 손풀이도 반영을 해주고, 그리고 체크 포인트를 이제 주는 분석지, 문항별 4점짜리 분석지 첨삭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1대1 유사 문항까지 제공하면서 내가 이걸 제대로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제공받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것만 공부해 주시면 수험습도에 대해서는 수능용으로 전부 다 덮어쓰기가 완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충분 모의고사죠. 자, 마찬가지로 내년 커리큘럼에서도 수능특강, 수능완성 제대로 반영을 해줄 거고요. 작년 모의고사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적중을 기록했던 모의고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중에서 작년 수강생이 있죠. 이번 수강생들 중에서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오르거나 1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양지용 선생 수업을 처음 듣고 진짜 수학이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자, 기계처럼 문제만 풀던 저에게 어떻게 수학적 사고를 하는지 알려주었던 수업은 정말 신선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발전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 자, 이런 거 말고 정말 더 좋은 문제풀이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첨삭과 관련된 내용이죠. 제 풀이 중에서 아쉬운 점을 하나하나 체크해 주셔서 보다 바른 풀이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이 지식과 스킬을 습득하는 과정이었다면, 그렇죠. 모든 수업은 그렇습니다. 첨삭은 그 내용을 문제에 적용하고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첨삭의 큰 장점은 자신의 풀이 교정과 함께 지용쌤의 손풀이가 함께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빠른 풀이를 보면서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생각들, 줄여야 하는 계산, 최적의 접근법 등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풀이법을 고쳐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학생은 과제 첨삭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는 학원 수업이 있었는지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힘나는 말도 해주시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자신감을 심어주셔서 숙제를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양지용 선생님 잘생기셨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내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자, 내가 칠판에 써주는 필기를 학생들이 그대로 끄덕이면서 옮겨 적는다고 해서 정말 점수가 오르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수학교육과에 진학할 때부터 정말 많이 했었다고요. 자, 하지만 그것에 대한 답이 저는 1대1로 이렇게 첨삭해주는 것이라는 걸 현재 수능과 최적화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제 학생들도 점수가 많이 올랐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거 말고 뭐 정말 좋은 얘기들 많아요. 밑에 있는 것도 읽어볼까요? 문제별로 가장 먼저 하면 좋은 것들을 알려주고 그게 안 되면 해야 되는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자, 수험습도 미적 전범위를 2번 넘게 3번까지 정리를 1년 안에 다 해주셔서 복습도 됐고 할 때마다 난이도도 올라가서 좋았어요. 이 친구가 1년 내내 제 고3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입니다. 내신 대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1년 내내 수강해도 절대 겹치는 거 없이 반복하면서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서 결국 이 친구 1등급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친구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 좋은 얘기들도 많지만 이 친구가 미적분 1등급이거든요. 자, 근데 요거 한번 가볼게요. 이 학원에 다니기 전까지는 자, 이 친구가 내신이 1점 완전 극초반대요. 1.2인가 그래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즉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학원에 다니기 전에는 내가 맞은 문제들 중에서 풀이가 잘못되었거나 너무 빙빙 돌아가는 풀이 방법으로 풀고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맞은 문제까지 해설을 보면서 공부했던 적이 있다. 여러분들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맞았네, 틀렸네, 몇 점이네 이런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내가 베스트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가려움증을 저희들이 다 긁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첨삭 시스템은 이렇게 푸는 게 좋다, 더 간단하다라고 조언이 적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뭐 좋은 얘기들 많죠. 그래서 나머지 얘기들은 하지 않겠고요. 뭐 좋은 점수 나왔다, 30점 상승한 학생, 이 친구도 보시면 재수생인데 작년에 몇 점이었죠? 이 친구 작년에 40 몇 점이었습니다. 근데 수능 때 88점 나왔고요. 자, 30점 오른 친구, 이 친구도 이제 6월에 점수가 낮았는데 수능 때 92점까지 받았고요. 자, 손풀이 좋았고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후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미적분 92점, 수능 88점 받았던 친구, 구모 때 71점 받았는데 점수가 많이 올랐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온 겁니다. 자, 이 친구도 볼까요? 자, 이 친구는 자, 볼게요. 외고 학생이고 확률과 통계인데 점수가 69점이었어요. 자, 근데 수능날 92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양지영 선생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서울대, 뭐 붙은 학생, 뭐 워낙 많죠. 이 친구도 작년에 46점이었는데 88점까지 올랐다. 자, 워낙 잘한 친구도 많죠.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이건 정말 많이 소개합니다. 3월 모의고사 35점이었는데 1년 동안 양종 선생님과 꾸준히 노력해서 10월 달에 80점 받았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점수가 낮은 친구들도 80점까지 오르면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영상 수강만으로 될까요? 인강 수강만으로는 될까요?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양종 선생님과 현장 강의에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꾸준히 공부했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으로 매달 이런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자, 일단 겨울방학 수원수투는 필살기라는 기출 커리큘럼,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커리큘럼과 첨삭이 진행되는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워크북 함께 병행이 되겠고요. 선택 과목은 자양분이라는 커리큘럼으로 개념 완성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선택 과목은 필살기가 학기 중에 조금 더 뒤늦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개념 완성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넘어가서 내신과 수능을 같은 결로 공부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중간고사가 끝납니다. 그럼 5월이 되면 6월 모의평가로 준비해야 되겠죠. 6월 모의평가 준비하게 될 땐 수능 코어라는 요거는 이제 인강이 없습니다. 양종 선생님 인강 커리큘럼엔 없고요. 자, 요 내용하고 요 내용 필살기 후반부를 같이 공부하게 되면서 6월 모의평가를 준비를 하고 재학생들은 내신 대비까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커리큘럼이 100점 100승이라는 커리큘럼입니다. 자, 이 100점 100승은 학생들이 정말로 강추하고 극찬하는 강좌입니다. 모든 춘킬러 유형들을 다 정리했고 최고의 NG 수업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시즌별로 진행되는 필요충분 모의고사, 사실 필요충분 모의고사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매 시즌 진행이 됩니다. 3월 대비 2개, 6월 대비 2개, 9월 대비 4개, 수능 대비 4개 이렇게 꾸준히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함께 경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필요충분 파이널이란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수능 대비 적중과 분석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종 선생님 프로그램이 도대체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청소학원 시간표가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 있고요. 자, 목요일 이거는 2월에 개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원수투 그리고 미적분 확통 이 시간대에 진행을 하고요. 학립학원에선 수원수투가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7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미적분 확통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수강하면 되니까 이렇게 수강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물론 둘 다 수강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병행해서 수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치명인학원 대전점에서는 이렇게 하루 동안 금요일날 시간이 진행이 되고요. 겨울방학에만 이게 6시에 시작을 하죠. 겨울방학 2달 동안에만 미적분은 좀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6시부터 9시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달 이런 커리큘럼과 그리고 공부 방향에 대해서 짚어주게 되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매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채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면서 앞으로 양종 선생님 커리큘럼이 좋다는데 어떻게 수강하면 좋을까라든지 아니면 수강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수강 못하더라도 내가 저 때쯤엔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수능 대비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